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가 16세대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한국에 야심차게 진출을 했습니다. 토요타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고 가장 내세우는 모델이고 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이죠. 16세대까지 왔고 이 차가 1955년에 처음 탄생을 했습니다. 토요타 최초의 세단이죠. 최초의 자동차고요. 이 차가 1967년에 현재 한국 GM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에서 5년간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잠깐 팔았죠. 근데 67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55년 만에 한국에 다시 재진출을 하는데요. 경쟁차로는 2.5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랜저가 있을 거고요. 2.4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마 ES300H나 BMW 5 시리즈 아니면 제네시스 G80 급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들어와서 어느 가격대 어느 모델과 경쟁을 할지 어디서 포지션을 찰지 사실 그게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크라운의 엔진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 2.5L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연비는 17.2.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거의 그랜저급인데 차의 크기나 무게 이런 게 17.2면 연비는 나무랄 데가 없다. 전면부를 먼저 보시면 토요타의 또 디자인 특징이 이렇게 반영이 됐죠. 사다리꼴, 역사다리꼴로 둥글게 좌우 양끝이 살짝 올라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치켜뜬 눈, 그런 느낌이고요. 헤드램프와 일자램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크라운이 이 엠블럼이 살짝 바뀌었죠. 예전처럼 그런 복잡한 왕관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단순화되고 간결하게 이렇게 좀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엠블럼이 굉장히 세련되고요. 예쁩니다. 램프를 보시면 램프도 4개짜리 사구 램프가 들어가 있고 LED 램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일자 램프가 이어졌죠. 램프가 쭉 이어져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이 측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차가 16세대까지 오면서 디자인이나 품질 이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이 과연 얼마나 통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디자인 완결성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크로스오버 모델만 들어왔고요. 세단도 있고 스포츠 모델도 있고 그리고 외건 모델도 있고 4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휠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휠은 22545R 21인치 타이어가 끼워 있고요. 20인치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있게 웅장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의 그런 정통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3박스 형태를 벗어났죠. 3박스라는 거는 보닛, 그리고 캐빈룸,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3가지 공간이 딱딱 나눠져 있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거죠. 후면도 후면 등이 이렇게 일자 램프로 되어 있고요. 앞에 전면은 크라운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토요타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중간에 이렇게 사이를 띄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일자 램프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랜저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전면보다 후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들어볼까요?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적지 않겠죠. 골프백 4개 정도는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5,670만 원짜리 차인데요. 이 정도 차라면 트렁크도 이게 전동식 트렁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건 좀 아쉽고요. 저는 지금 크라운의 2.4 듀얼 부스트의 실내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강릉까지 편도 80km를 지금 동료 기자랑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느낌
2.4 듀얼 부스트가 2.5하고 가장 큰 차이가 후륜 구동에 추가로 동력을 넣고 빼고 해서 사륜 구동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 역시 방금 강원도 와인딩 코스로 좀 달렸는데요. 후륜이 전륜의 핸들을 틈과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조수석에도 듭니다. 운전이 굉장히 편하겠죠. 조금씩 틀어도 후륜이 확 따라오는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하체가 일단 단단합니다. 특히 조수석에 지금 앉았는데 운전을 아직은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역시 이 차가 1955년에 토요타가 출발하면서 최초로 만든 차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 거의 70년 됐는데 16세대까지 가면서 쌓은 그 노하우 뭐 이런 게 확실히 녹아있다. 타는 순간 와 편안하다 이런 딱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뭐 듀얼 부스트니까 348마력이죠. 마력으로 최고 실력이 348마력이니까 어떤 가속이나 코너링, 엔진의 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300마력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일단 일반 승용차들은 뭐 힘에 대해서는 거의 부족할 게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내의 느낌은 약간 렉서스 빌드 조금 나고요. 크롬을 약간 넣어서 수평으로 딱 이렇게 맞췄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피아노 버튼.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터치 스크린이 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운전을 할 때 조작을 하려면 눈도 줘야 되고 손도 가야 되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어느 정도 이제 손만 익으면 이런 버튼식이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조나 오디오 정도는 버튼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안전에도 좋고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12.3인치 지금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요번 세대에서 저게 합쳐질까 말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합쳐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음 세대에서는 합쳐지지 않을까. 지금 뭐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대폰 충전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답게 기어 노브가 굉장히 작고 손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파킹 버튼이 있고, 여기 컵홀더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컵홀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이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간결하고요. 좀 탄탄한 이런 느낌입니다. 온열, 그리고 통풍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JBL 스피커 11개의 스피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뭐 아무래도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A필러에 스피커를 딱 붙이죠, 보통의 차들이. 근데 얘는 고급차, 이게 이제 고급 브랜드,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고급 브랜드들이 쓰는, 뭐 볼보도 마찬가지죠. 이런 트위터를 좀 볼록 나오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스피커가 여기 있죠. 이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우리가 우리 귀에 들어올 때는 유리에 한번 반사가 돼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음이 정확하지 않고 깨지겠죠. 근데 이처럼 트위터를 사람 귀 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트위터를 따로 만들면 이거는 유리에 부딪히지 않고 이 음이 귀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나 이런 음질 그런 게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고급차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아무래도 이게 A필러 안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재료비가. 그렇다 보면 이게 고급 브랜드에만 들어가는 그런 기법인데 토요타에서 역시 이 차는 뭐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강릉 휴게소에서 운전자 교대를 해서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굉장히 단어가 복잡한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뒷바퀴에 힘을 좀 더 주는 모터가 들어가 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2.5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죠. 그거와 이 차 두 종류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타는 차는 가격이 6,480만 원. 그 정도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ES300H, 렉서스도 가능하고, E클래스 좀 할인받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뭐 BMW 5 시리즈도 있고요. 아주 가격대가 좀 애매한 가격대로 나오긴 했는데, 또 이 차의 장점이 사륜구동이죠. 풀타임. 그래서 평상시에 앞바퀴에 100%의 동력, 뒷바퀴에 0, 또 필요시에 앞바퀴에 20, 뒷바퀴에 8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사륜구동이면서도 약간 후륜구동의 느낌의 핸들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핸들링이 정말 압권입니다. 옆에서 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잠깐 운전하면서도 핸들링이 튼튼한 느낌이 딱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컴포트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브랜드도 약간 컴포트한 브랜드를 좋아하고, 토요타나 혼다, 뭐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도 굉장히 제 성향에 좀 잘 맞는 차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캠리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니면 어코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한번 크라운 한번 시승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 터보의 그 전체적인 주행의 느낌은, 뭐 첫 번째는 핸들링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토요타 차답지 않게 핸들링이 굉장히 좋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씩 한 번씩 밟아보는데 이 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마치 전기차 타듯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가솔린차, 특히 토요타 차를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죠. 뭐 86 같은 그런 뭐 스포츠카 빼고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 종류를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토요타에서 새로 개발한 배터리가 들어갔죠. 니켈 메탈 배터리. 그 특징이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그리고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차 무게도 좀 덜어냈고요. 그리고 어떤 또 밀도를 높여가지고 또 힘을 쓸 때, 힘을 저장할 때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한 가지 2.4 터보 듀얼 부스트를 타면서 좀 아쉬운 점은 연비입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데, 뭐 아무리 큰 차고 2.4리터 엔진을 가졌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이브리드인데 공인 연비가 11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하이브리드의 미덕에 좀 맞지 않지 않나. 한 13, 4 정도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또 만들 수밖에 없냐. 이 차를 만들면서 만약에 소비자가 연비를 원한다, 그럼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세요 라는 게 토요타의 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펀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고 젊은 감각, 아니면 좀 달려보고 싶다, 이러면 2.4 터보를 사세요, 뭐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좀 얽매이지 않고 설계를 한 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암만 그래도 하이브리드인데 4등급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 한 14, 13 뭐 이 정도면 어떨까, 뭐 그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가격 조금 비싼 느낌도 있지만, 뭐 가격이야 뭐 각자 경제력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저는 가격 가지고는 조금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이외에는 좀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만들어진, 고품질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그랜저가 품질 이슈로 말들이 정말 많죠. 이 토요타가 이 차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들여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랜저가 정말 탄탄하게 꽉 잡고 시장을 잡고 잘 나가고 있다면 크라운이 좀 더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지금 최근에 그랜저가 워낙 품질 이슈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서 뭐 크라운은 최소한 품질 이슈는 없겠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선택지로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2.4 터보 듀얼 부스트를 지금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승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로 2.5 차를 탈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재밌는 크라운을 타고 싶다 그러면은 2.4 터보 듀얼 부스트를 타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나는 연비도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편안한 이런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격이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 차는 5,670만 원입니다. 이 차는 6,480만 원. 그 2.5 터보를 사시면 아마 한 1,000만 원 싸게 그거 사서 연비 좋게 이렇게 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 2.5 가솔린 크라운을 타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 엔진이 다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변속기가 2.4 터보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eCVT 무단 변속기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무단 변속기가 장단점이 있죠. 기아 변속 시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연료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급가속이나 이런 때 부릉 하면서 차가 조금 늦게 나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CVT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CVT 때문에 안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많죠. 그 이외에는 실내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디자인 차이는 크게 없고요. 제가 지금 옆에 먼저 탔는데 첫 느낌은 약간 조금 통통 튀는, 서스펜션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4 듀얼 부스트 모델은 가변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댐퍼를 조정을 하고 뭐 지형에 따라서 뭐 이런 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차는 약간 그런 기능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통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나가는 느낌은 조금 굼뜨다. 그 마력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데, 또 이 차의 또 장점은 연비죠. 연비가 17.2. 이렇게 큰 차가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연비가 17.2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큰 차를 17.2 정도 되면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왕복을 해도 기름이 남는 그 정도 연비는 되겠죠. 저는 지금 동료 기자랑 자리를 바꿔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는데요. 도요타에서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강원도 정선으로, 아까 시승했던 거는 2.4 듀얼 부스트 모델이고요. 이번에 시승하는 모델은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차의 장점은 연비겠죠. 아무래도 이전에 탔던 차 2.4 모델은 뭐 어떤 가속감, 핸들링 뭐 여러 가지를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이 차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컴포트한 주행에, 그리고 연료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세팅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도 무단 CVT 변속기를 장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110km 정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약간 지금 경사로입니다. 약간 오르막길인데, 확실히 아까의 그 2.4 터보 모델이 한 뭐 시속 100, 110km를 달리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했는데, 이 차는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연료를 아끼는 그런 세팅이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로로 올라갈 때 또 하이브리드 차들은 배터리 힘과 엔진 힘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 또 2.5보다는 하이브리드 2.5가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사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이건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로 좀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핸들도 확실히 2.4 터보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값도 약간은 부드러운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냥 적당하게 가족 태우고 편안한 주행을 원하신다. 그럼 당연히 저는 2.5 가솔린 모델을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연료 효율도 좋고 뭐 가격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니까요. 가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딘 걸 싫어한다면 그때는 2.4 터보로 가는 게 옳은 선택 같습니다.
2.4 터보 모델은 올해 한국 토요타가 국내 100대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2.5 가솔린 모델은 수급이 생산이 되는 대로 들여올 수 있고요. 2.4 터보는 100대 이상은 올해 못 들여온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올해 한정판이죠. 올해까지는 100대밖에 못 들어온다.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아니면 렉서스 ES300H와 조금 가격 간섭이 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그게 또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2.5 가솔린 모델 하이브리드도 그랜저와 가격 간섭이 또 나고 있죠.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그것도 이 차의 그런 관전 포인트죠. 크라운도 일본 내에서 그런 수입 브랜드들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행감이나 어떤 가속력, 핸들링, 그리고 어떤 하체의 그런 운동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타이트하고 탄탄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대신 반면 연비가 11 정도로 조금 연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반면 2.4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퍼포먼스보다는 좀 더 편안한 주행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어떤 가족을 태우고 조금 장거리를 편하게 운전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차 같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 차가 CVT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어서 어떤 그런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2.4에 비해서 직결감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CVT의 무단 변속기의 그런 특유의 그런 느낌들이 이 차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기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CVT의 느낌이 있고요. 그 대신에 또 이 차는 뭐 17.2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또 연비의 그런 장점이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일단 핸들의 촉감, 어떤 부드러움, 그런 거는 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를 놓고, 가격 차이도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나는 뭐 좀 더 부드럽고, 뭐 이런 주행을 원한다면은 2.5를 사시는 게 맞고, 난 좀 더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2.4 터보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 16세대가 4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외건형이 있고요. 스포츠, 세단,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렇게 4가지 형으로 나왔고 현재 국내에는 크로스오버만 수입이 됐죠. 연말에 이제 세단이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 만약에 세단이 들여온다고 해도 내년 뭐 좀 지나서 들여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 크로스오버만 시중에서 팔리겠죠. 이쯤에서 오늘 시승을 좀 마치고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좀 뭐 나중에 뭐 한 2박 3일이든지 좀 이렇게 장기 시승을 하면서 꼼꼼하게 살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6세대 토요타 크라운,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 국내에 들여와 있는 그런 뭐 따끈따끈한 신모델이죠. 현대차 그랜저와 경쟁하고 BMW 5 시리즈나 아니면 이클 아니면 렉서스 ES 뭐 이런 것들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모델인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